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계도 기간이 끝나 단속도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점심시간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은 먹통이 됐고 일부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의 풍경을 김찬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첫날 제주 시내 한 음식점. 점심시간 손님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고 직원 한 명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쿠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전자 체크인도 QR코드만 뜰 뿐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전국적으로 사용자가 몰리면서 전자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11시 반부터 큐브가 서버 터진 건지 뭔지 자리가 있는데 손님 못 모셨던 게 큐브가 바뀌었어요.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맞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그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저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처에 또 다른 음식점.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직원은 없고 말로만 접종 여부를 묻고 그칩니다. 예. 단체 손님이 와도 구두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손님을 받습니다. 당사자도 지금은 2명이지만 혼자서 방문하겠다 보면 손님 들어오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겠죠. 오늘은 아예 큐브 자체가 마비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방역 당국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업장은 모두 16곳.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5개 시설에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11개 업장이 추가됐습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업체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QR을 연동을 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저희가 오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업계 반발을 고려해 우선 시정명령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지만 전자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반발하는 업체들도 여전하다 보니 방역패스가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입도객이며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제주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5명 추가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위중증 환자는 3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83%, 3차 접종률은 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제주도 교육청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 제주에서도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동참 의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도입하겠다는 청소년 방역 패스. 만 12살부터 17살까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친구들도 맞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스스로 맞겠다고도 했고 어차피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후에도 장기간이 될 거면 오히려 편하게 맞고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큰 거는 정말 잘못될까 봐. 아이들이 아토피도 있고 이제 뭐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수술 이력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엇갈리는 의견 속에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제 동참 의견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초중 고교 학부모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자녀들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또 미접종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64%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로는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두려워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의 감염률이 낮다며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시행하지 않겠지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셔서 자율적 판단 아래 소아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당국도 중증 진행 예방 효과 등을 들어 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진행이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되는 것이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방역 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과 도서관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도 내 곳곳에 저류지 조성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한 마을회가 공사에 참여하는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걷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저류지 공사가 한창인 제주도 내 한 마을. 행정안전부 저류시설 신규지구로 선정돼 지난해 6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230억 원을 들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굴착기 기사 A씨는 마을회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당에 3만 원씩을 마을회에 내라는 겁니다. 들어봤죠. 이거 마을에 돈 3만 원씩 낸다는 하길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는데 이거 왜 대놓고 없고요. 결국 A씨는 지난 10월 공사에 참여한 19일에 3만 원을 곱한 57만 원을 마을회에 낸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에 중장비 기사들의 인건비 일부가 다달이 마을회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 돈을 내며 일하는 중장비 기사들은 10여 명. 일을 잃을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이 현장에서가 지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물갈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중장비 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시공사와 마을회가 구두로 맺은 협약에 있었습니다. 보통 공사를 따낸 시공사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회를 지원하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발전기금 대신 마을회가 공사 참여 중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우리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데 3만 원씩만 줘라. 그래서 하루에 일하는 거 하루에 3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행정관청은 시공사의 사업비만 지급할 뿐 시공사와 마을회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는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가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권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장비 기사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중간 착취 여부 등을 조사해 마을회를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당국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하천과 보전 지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종교용 천막을 세우거나 제주시 어릅의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개발 행위가 제한된 우도에서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한 업체 등 10건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최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 B 씨와 만난다고 오인해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B 씨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골프 용품 등의 물품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과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에 없던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위법한 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된 도로공사 결정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칼 호텔 매각 중단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칼 호텔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칼 호텔 매각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일방적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한진그룹 측이 직원들의 고용 보장 책임을 외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 마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저율 관세 할당 방식으로 싼 가격에 마늘 10,000톤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무책임한 농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